혹시 요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노후에 과연 국민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하시게 되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평생 일해서 낸 국민연금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말고도 나라에서 챙겨주는 돈이 더 있나?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본부터 꼭 챙겨야 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내게 꼭 맞는 혜택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노후 품격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알차고 실속 있는 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부터 살펴볼게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 대상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일하느라 국민연금이 왜 중요한지 실감하지 못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국민연금이 내 노후 생활비의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곤 하죠. 국민연금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면 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어들거나 은퇴한 이후에도 국가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평생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점점 수령 연령이 올라가서 만 65세까지 늦춰질 예정이에요. 내가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를 받고 2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하신 분들은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모든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하는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오래 납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냈는지가 모두 중요하죠. 예를 들어 10년 정도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긴 하지만 가입 기간이 짧으면 매달 받는 금액도 자연스럽게 적어집니다. 반대로 20년, 30년 이상 길게 납부한 분들은 노후에 더 든든한 연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도 갖추고 있어요. 젊었을 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냈던 시기가 있다면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답니다. 또 만 60세가 지나 국민연금 가입이 끝났더라도 65세까지 임의 가입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등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가족이나 본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니 내 가족의 안전망으로도 국민연금을 활용할 수 있죠. 이렇게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은퇴 뒤 생활비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늘어날 땐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기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혹시 국민연금 외에도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더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부터는 꼭 챙겨야 할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복지 제도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할 제도는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께 국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월 3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니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니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 지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해주거나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노후에 집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의료급여도 병원비와 약값 부담을 줄여주니 건강이 걱정이신 분들은 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이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 교통비 감면, 무료급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많으니 나와 가족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중에는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보험급여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 목욕 지원,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등 일상생활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진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제도죠.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심사가 통과되면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덜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너지 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제도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전기료, 가스비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방비나 냉방비를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주로 대상이 되며 신청 방법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매년 신청 시기와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꼭 미리 알아보고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밖에도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27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사회적 관계도 넓힐 수 있고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일자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분이라면 주택연금형 모기지론 제도를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분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계속 거주하면서 은행 계좌로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어르신들께 아주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 바우처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식당, 무료급식, 시니어 교통카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문화여가 생활비 지원 등 생활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는 연극, 영화, 여행, 도서 구입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쓸 수 있는 연간 바우처 2024년 기준 11만 원 상당을 지원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건강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과 바우처는 주민센터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신청 자격과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알아보면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서류가 많아서 귀찮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간단하고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원분들이 한 번에 여러 제도를 함께 안내해주는 통합상담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 복지로 같은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과 조회가 가능하니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복지제도는 신청 시기와 자격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1위에는 꼭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해서 최신 정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소지 이동이나 소득 재산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나는 연금도 받고 지원금도 받으니까 더는 해당이 없겠지 하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사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일자리 활동비, 각종 바우처 등은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한번 신청이 거절됐더라도 상황이 달라졌다면 다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을 어려워하는 어르신, 이웃, 가족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들은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노후에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복지제도는 알아두면 내 삶도 가족과 이웃의 삶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본부터 노후에 꼭 챙겨야 할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복지제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제도도 있었고 이미 알고 있지만 신청을 미뤄왔던 혜택도 있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제도들은 한번 신청해두면 오랜 기간 꾸준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새에 제도가 바뀌거나 새로운 지원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항상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 중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신청해 보신 경험 혹은 내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제도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도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노후 품격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 창구를 활용해서 꼭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